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투TV의 시청자 여러분, 매주 금요일 저녁 찾아뵙는 고성국입니다. 저희 아투TV는 이 자유파 콜라보레이션 방송입니다. 월요일 젊은 시각의 송규호 대표, 화요일 센슈의 지석규 대표, 그리고 수요일은 이종근 평론가, 목요일은 혼술의 송국건 대표, 이렇게 우리 자유파 진영의 대표 유튜브 그리고 대표 평론가들이 매주 매일 하루씩 진행을 맡아서 하고, 금요일 날 그 일주일을 정리하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을 제가 진행합니다. 오늘 어벤져스 토크 배틀에 출연하실 분은 월요일의 남자, 젊은 시각의 송규호 대표, 그리고 법승TV의 진행자, 법승TV 유튜버 이승우 변호사, 이렇게 두 분입니다. 선거가 어제 그저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다들 이제 2주일간의 열전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거 이야기를 중심으로 1시간 동안 어벤져스 토크 배틀을 해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이 선거판에 정말 황당하게 무슨 몇 표 갖고 있다, 의석 몇 개 갖고 있다, 이렇게 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블러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의도 정치판에 그런 사람이 한 수천 명 된다고 그러죠. 수천 명의 사실상의 정치 사기꾼들이 설치고 있는 곳이 바로 여의도 정치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30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30석이 내 손 안에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자가 나타났어요. 이 자가 의사랍니다. 의협 회장 선거에 당선된 차기 의협 회장이랍니다. 참.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20석, 30석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치권을 향해서, 특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겁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임현택이라는 자인데요, 차기 의협 회장입니다. 이 자의 그야말로 망언이죠, 망언. 이 망언을 탑 기사로 다뤘습니다. 지환혁 기자의 기사인데요, 잠깐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이 환자를 볼모로 총선을 눈앞에 둔 정치권과 정부를 협박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대해 오던 임현택, 이 임현택은 이제는 환자의 마음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묻어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임현택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의사들은 환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기 때문에 더 큰 표심을 좌우할 수 있고, 그래서 의협 손에 국회 20, 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망언입니다. 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의사들은 치료 과정에서 얻게 된 환자의 어떤 정보도 누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설하면 의료법 위반이에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위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환자들의 생각, 사생활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환자들의 어떤 생각도 치료 과정에서 얻는 것은 누설하면 안 되는데, 이자는 누설을 넘어서 의사들이 환자들과 수도 없이 만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일치단결해서 자기들이 치료하는 환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줘서 20석 내지 30석을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자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자고 지금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20석 30석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집권당한테 줄 리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이나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이 의석을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건 의사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막말을 한 겁니다. 의료법 위반이기도 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아예 짓밟아버린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가 앞으로 의료계를 대표하는 차기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지금 정부를, 집권당을 협박하고 있어요. 20, 30석 운운하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다양한 수단으로 타격하겠다.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괴멸적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자가 제정신 박힌 의사라면 부산대 이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 놔두고 헬기 불러서 서울대로 갔던 이재명이야말로 대한민국 의사를 모욕하고 능멸한 자 아닙니까? 이 이재명에 대해서 단 한마디 바로 말도 못했던 자가 뭐 괴멸적 타격을 주겠다? 의사에게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다 그러는데, 그러면 환자에게 모욕을 주고 환자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지금 의사들의 행태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의사가 먼저예요? 환자가 먼저예요? 의사가 먼저예요? 국민이 먼저예요? 이런 막대먹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회장으로 뽑아놓은 의사들도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네. 아무리 정부와의 의정 갈등 상황이라 앞뒤 가리지 않고 센 소리, 막소리 하는 자한테 표가 몰린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기본 단위에 있는 자를 의협회장으로 뽑아놓고 또 이자가 연일 마이크를 들고 정부를 겁박하고 선거에 함부로 끼어들려고 그러고 표를 가지고 집권당을 협박하게 된 상황까지 왔는지, 의사들부터 정말 깊이 반성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정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 환자들이에요. 지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서 대화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한동수 총리가 대화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임현택이 이자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해임, 이걸 전제 조건으로 떡하니 내걸고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이런 거 관철 안 되면 대화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야말로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아서 그 기득권 밥그릇이나 지키겠다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기득권 이해 수호 이 모습을 지금 임현택이라는 자가 보이고 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떨쳐 일어나야 될 때가 곧 온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뭐 댓글창에 처음부터 무슨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작정 저를 인신공격하고 하려고 하는 북한의 그 해커 부대, 시진핑의 쫄개들,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 조국의 똘마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해코지를 위한 댓글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방송 진행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 고생하시는 우리 스패너님들, 박경련님, 경아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그런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분탕치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백해무익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우리 방송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댓글창의 관심이 방송 진행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이 막 생기면 이 아토TV는 갈등이 심한 곳이다라고 또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핑계로 삼아. 그러니까 그냥 미리미리 원천 차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원칙을 세워서 분명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벤져스 토크 배틀로 가겠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자, 어벤져스 토크 배틀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젊은 시각의 송규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법승TV의 이승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제가 우리 아시아투데이 탑 기사를 전해드렸어요. 뭐 내 손 안에 20-30석이 있다. 의사가 환자하고 정확하게 제가 전해드릴게요. 의사들은 환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기 때문에 더 큰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저는 더 좌우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는 사실은 의료인하고 더 많은 얘기하는데요. 아, 그런 거예요? 네, 2시간씩 3시간씩 얘기하고 사실은 더 위험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의사가 30-40석 좌우할 수 있으면 변협에서는 한 100석 좌우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의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텐데. 네네. 최근에 있었던 사태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의협 회장을 선출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이와 같은 의사표시 계속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과연 의사들을 지지하고 의사들의 말에 따라서 어떤 변화에 힘을 실어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반작용이 크게 생겨서 반발로 나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참 저는 이제 구독자가 50만인데 제가 이제 마음으로는 한 100석 뭐 이게 좌지우지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제 바람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영향을 미치는 이제 퍼센트는 아마 좀 미비할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참 그 의석 이런 걸로서 이 총선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말 네.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네. 특히 이번에 이러한 이제 의사의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건 결국 이제 환자 국민들일 텐데요. 네. 그럼 지난번에 이제 기억에 남는 파업이 대우조선 해양 때 그때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하루에 한 매일 뭐 수십억의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 예. 합치니까 8천억 가량의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야 어떻게 뭐 국가나 기업이 좀 부담을 지면 되는 일이지만 이런 의사의 파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손실은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말로 이런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전 다시 한번 이 정부의 이런 손을 내미는 이런 모습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의협에서도 이런 의사분들께서도 이제 화답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 주셔야 그래야 네.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자, 하여튼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단 말이 있어요. 이게 선거판이니까 뭐 정말 개나 소나 다 내 손 안에 20석 있어요, 30석 있어요, 그러고 다녀요. 선거판 좀 나가 보셨죠? 예, 선거판 나가 보면 별 희한한 것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뭐 나타나요. 후보를 꼭 만나야 되겠대. 네. 그 후보 시간 뺏는 게 제일 나쁜 짓이거든. 네네네. 근데 굉장히 막 절박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처럼 하고 와. 네네. 후보를 꼭 만나야 되겠대. 네. 5분이면 된대. 어. 안 되는 3분이면 된대. 네. 이제 할 수 없이 만나게 해줘. 네. 그러면 갑자기 리스트를 쫙 펼쳐놔. 네. 한 1000명 있어. 네. 내가 이 표가 내 손에 있다. 1억이면 해결해 주겠다. 거의 다단계 사기 선생님. 근데 그 명단이 전부 가짜야. 이름하고 전화번호 대충 써서 찍은 거야. 그 정도 노력은 그래도 좀 가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많다니까.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야. 왜냐면 전부 가짜니까. 가짜 사람들. 예. 진짜 그 정보는 없어. 않는 사람들. 그렇지. 그런 단체를 자기가 좌지우지한다. 아, 그럼요. 그런 예. 거군요. 명단 여러 개 들고 다녀. 이쪽에 파란색 애들 만날 때 써야 될 영어 이름들도 들었고 그럼 진짜 아니 국제 다단계 사기. 그렇지. 예. 하여튼 저는 지금 이면택이라는 자 의협 무슨 차기 회장이라는 자의 이 생각이나 제가 그 시골의 그 선거판에서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사람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네. 예,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나 좀 비슷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숫자라도 언급을 안 하고 예.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정도까지 했으면 저도 뭐 그럴 수도 네.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는데 30석 이거는 사실은 숫자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걸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예. 우리가 가져오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럼 그렇고요. 조국이가 당을 만들었는데 네. 거의 전부 어떻게 그 범죄자들만 그렇게 골라서 공천을 했는지 네. 그것도 참 신기해요. 네. 예, 그런데 그 1번 네. 박은정이 예. 박은정이 본인보다도 그 남편 이종근이 때문에 요새 아주 뭐 맨날 언론에 오르내리대요. 이게 네.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이종근 지금 우리 수요일에 진행자 이종근 실장이 아닙니다. 네. 그 이종근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하필 왜 내 이름을 쓰냐고. 네. 뭐 서로 좀 많이 다르게 생기셨고 이종근 위원장님이 더 잘생기셨으니까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다단계 사건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블랙벨트 네네. 검사였고 검사장까지 갔던 분입니다. 네. 퇴직을 했죠. 퇴직하고 나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다단계 사건 선임을 하셨고 네. 재산이 41억 늘어났다라고 이제 후보자 재산 신고 배우자로 등록이 된 거죠. 자, 사건 좀 확인해 보니까 부인은 안 하니까 사실이 맞는 것 같고요. 예. 22억을 단건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게 1조 1000억인가 1조 정도 되는 다단계 피해 사기 사건이고 피해자 규모가 뭐 10만 명에 달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직전까지 검찰청에서 검사장 하시고 블랙벨트 하면서 다단계 사건 수사하는데 다단계 사건 수사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네. 유사수신 그 금융계좌 다 뒤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수도 없이 많은 자료들 다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 수사관들 다 데리고 검사들 데리고 하는데 그 수십 명 됩니다. 사실 전국에. 근데 수십 명 중에 검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분 외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사실은 모든 것이 뭐 좋게 말하면 검사끼리의 어떤 뭐 공직자끼리 이런 문제를 볼 수도 있지만 사사로이 보면 형 동생이고 아, 우리 보스다, 우리 팀장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직전까지 옆방에서 수사하고 있던 거, 저 밑에 청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던 거 몰랐을까요? 다 알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모릅니까? 뭐 아야 김 검사 그거 무사건 뭐냐? 이렇게 전화 통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가 나가서 검사 돼서 야 나 그거 변호인 됐어. 선임께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돈 22억 받고요. 22억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이라고 그러던데? 아니 박원정이 말이. 그러니까 160억은 벌었어야 된다. 그 얘기는 그렇지,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계산해 보면 160 곱하기 1억씩이라는 얘기예요. 단건으로 22억 받아도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사실 좀 듣고 보면 참 힘든 얘기지만 단건으로 22억 받았다. 그럼 저 다단계 사기 하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다 이게 머리 돌아가는 속도로는 거의 한 1조 정도 돈을 훑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해 계산이 머릿속 계산기가 공학 계산기가 돌아가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22억을 그 사람들이 돈을 왜 줍니까? 자기 돈을 피 같은 돈인데 범죄 저질러 갖고서는 뭐가지 날아갈지도 모르는 거 갖고 버는 돈을 갖고 거기 사람을 몇 대 주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큼의 이익이나 그만큼에 대한 것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큰 돈으로 이익이 된다라고 주는 거고 그게 착수금이라는 정도의 규모라는 돈인 거죠. 성공하면 더 줄게.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형태가 되면 이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사건을 해보면 사실 사기 사건 피의자 제일 믿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는 사기 안 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받아서 사건 성공 보수도 갖고 계실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심각한 사안인 거죠. 이게 매우 심각하다는 거,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이게 피라미드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진짜 생활 어려운 서민 피해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사건이잖아요. 예. 참 모티브는 뭐 민주당이 좋아하는 표현이 이제 2차 가해 중에 뭐 하나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좀 이상한 게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뭐 검사 출신 뭐 검사 그렇게 때려댔으면서 정작 조국 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그리고 남편도 다 검사 출신 변호사. 그러니까 도대체 뭐 윤석열은 나쁜 검사, 한동훈 나쁜 검사, 그리고 뭐 박은정은 착한 검사냐? 여기서부터 이제 퀘스천 마크가 이제 붙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나온 소식이 이제 코인 사기도 이제 또 맡았다는 건데, 그건 또 규모가 더 커요. 2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뭐 우파 진영 내에서 뭐 일부 이런 범죄 혐의들이 뭐 드러난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다르다. 조 단위구나. 이재명 대장동 1조 6,500억. 그리고 그 다단계 사기 1조 1,900억. 심지어 이번엔 코인 사기 2조 8천억. 그럼 그 다음에는 아마 뭐 3조가 나올 것인가? 이런 감이 안 잡히고요. 지금 아마 지금 조국 머릿속은 아주 복잡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뭐 물을 수도 없고요. 근데 문제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혀 문제 없다. 검토해 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조국이가 그랬지.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직전까지 국가기관에 속해서 국가의 기밀에 해당되는 수사 기밀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조직적 영향력과 수사 정보를 갖고 나와서 남용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게 없으면 무슨 수로 22억을 받아요? 어디서 돈을 22억을 누가 줍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22억 주겠습니까? 저한테 안 줍니다. 저한테 안 주는데 그 사람한테 왜 줍니까? 그 사람이 국가기관의 검찰청의 힘을 부정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돈을 주는 거죠. 그게 전관이유지. 선임계 안 내고서는 하는 게 전관이유도 누가 그렇게 정의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편협한 정의를 하는 것도 납득도 안 되는데 그거를 괜찮다. 아니 그거는 조국이가 변호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시험 떨어졌다. 근데 친구는 많잖아요. 아니 그 친구는 그냥 좋을 때 그냥 술도 마실 때 친구지. 네. 변호사를 실제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하나? 아니죠. 지가 무슨 사건 법정에 나가봤나? 지 사건으로 재판받으러 나갔지. 예. 난 변호하러 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지 걔는.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제가 그거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 폄하가 아니라 나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나 이제 동의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동의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국가관 예. 국가의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에 네. 대한 정의관념 이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틀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네. 자, 지금 이재명이가 갑자기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네. 생활이 어렵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4인 가족 100만 원.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돈 뿌렸을 때 예. 그때 저희 지원 받았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일부 진영에서는 안 받고 나 욕하겠다 예. 했는데 이게 사실 돈이 들어오면요 이게 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이걸 또 나가서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전 국민 100만 원이 뿌려지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 비판하는 게 대파값인데 어떻게 뭐 대통령이 뭐 4,000원, 5,000원짜리 대파를 뭐 875원이 적당하다 할 수 있냐 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좀 하나만 말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물가를 내려야 된다. 뭐 이쪽으로 네. 포커스를 맞추든 아니면은 지금 일단 물가는 못 내리니까 일단 뭐 전 국민한테 25만 원을 뿌려서 어떻게든 네. 소비를 늘려보자. 이게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전 국민한테 돈 뿌리겠다. 한쪽에서는 대파값 내려라. 뭐 이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참 이재명한테 묻고 싶은 게 네. 그 돈이 이제 총 14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과연 그 돈은 또 어디서 나는 거냐? 뭐 이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이 이재명의 퍼주기, 퍼퓰리즘, 뭐, 이게 이재명이 아니라 4년 전에는 문재인이가 직접 나서서 퍼퓰리즘 퍼주기 했잖아요. 계획경제주의자는 할 수 있는 발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경제주의자가 할 수 있는 네, 발상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적 계획경제, 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주의자는 할 수 있는 발상이죠. 로베스피에르가 하듯이 물값 네. 무조건 깎아서 반값 만들어라 하면서 돈은 돈대로 풀고 그래서 그래. 인플레이션에서 시장에서 박살이 나든 말든 그건 관계없고 지금 내가 필요한 가격 만들고 해당돼서 그 국민들 주머니에 돈 치워주겠다. 그 후에 경제 파탄 나고 개방 통상 정책상으로 여러 가지 환율이 붕괴되고 하는 문제는 내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하냐. 네. 현재 국민의 이 지금의 만족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하는 그런 계획적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무계획적이긴 한데 네네. 계획 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모순적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좌파를 상대하려면 늘 파퓰리즘 퍼주기가 선거 막판에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네. 실제로 저 좌파들이 무력으로 국가를 전복시켜서 정권 잡거나 아니면 선거를 할 경우에는 대개 이 퍼주기 갖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정권 잡아놓고 나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파퓰리즘 퍼주기를 들고 나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 주십시오. 자, 7자 토크 가겠습니다. 7자 토크. 7자 토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들도, 이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문재인의 이 거듭되는 이 돈 퍼주기 퍼퓰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 따끔하게 일침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7자 토크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7자 토크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 두 패널 성기호 대표와 이승우 대표가 한 분씩 선정해서 저희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여러분께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7차 토크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은 돈 받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다고들 해요. 그래서 파퓰리즘이 정말 나라를 망치는 정말 사악한 짓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런데도 이게 계속
그 나오는 이유는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해보니까 먹히더라 이거예요. 해보니까 돈이 되더라. 해보니까 표가 되더라. 사실은 4년 전 선거도 저 문재인 이재명이가 막판에 이 돈 뿌리게 해갖고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 뒤집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것들이 유혹을 안 느낄 수 없죠. 자, 들어주세요. 네. 7자 토크입니다. 네 돈이나 풀어라. 코나 아이 누구 집. 코나 아이 누구 것. 코나 아이 누구 것. 자, 코나 아이 누구 거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재명 그 이제 지역 화폐 사업 그 대행사인데요.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이 수천억, 수조 원을 이제 굴리는 이런 지역 화폐 사업 이제 누가 맞냐. 그때 이제 뭐 대형 은행사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네네. 떨어지고 이런 코나아이라는 정말로 이런 근본이 없는 이런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뭐 이사로 본인의 뭐 측근들이 이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 화폐라는 게요. 뭐 우리가 기분은 좋지만 네. 결국에는 국민들한테는 깎아주고 대신 그 빈 부분을 이제 세금으로 메워주는 건데 네. 그 세금을 이제 어디서 나는 거냐? 그게 다 국가의 돈인 거고 그리고 그 또 수수료가 들어가요. 이 수수료 이 회사가 먹는 건데 네. 이게 정말 수조 원의 뭐 몇 퍼센트를 수수료를 뗀다? 그러면은 이런 엉뚱한 기업들이요. 갑자기 아무런 근본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뭐 아주 영업이익률이 막 엄청난 뭐 이런 회사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계획은 지금 단순히 그 이제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일 때 이러한 그 지역에서의 경기도 이런 뭐 지역 화폐를 전국적으로 이를 키울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랬다가는 이건 참 그 대장동이 전국에 퍼지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 코나아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돈이나 풀어라. 예, 기본적으로 보면은 좌파에 속하는 분들의 그 후보자 관련된 선거 공보를 보면요. 세금을 별로 안 내셔요. 세금 내신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연세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신 기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남의 돈을 쓰고 싶고 세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네 돈부터 좀 쓰고 네 돈도 좀 기부도 하고 풀 만큼 풀고 나서 아 그거 했는데 국가적으로 이걸 다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할 때 돈을 좀 더 풀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인데 사실 돌려막기거든요. 국가 세금 쓰면서 수수료 떨어지는 건데 결제하는 시스템은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결제 수수료가 붙거든요. 자, 지역 화폐도 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떼돈을 버는 거죠. 거기 앉아서. 자, 그렇게 됐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주는 이익은 뭡니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니네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세금도 안 냈던 사람들이 모여갖고 국가에 열심히 세금 내고 고생해갖고 피땀 흘려서 낸 돈 갖고 장난치지 말고 네 돈 먼저 푼 다음에 그게 효과가 나타날 그렇지. 것 같으면 세금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돈 쓰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생각은 없죠. 저는 뭐 그건 권장합니다. 네. 포퓰리즘을 하든 포퓰리스트를 하든 계획 경제를 하든 그건 제가 알 바는 아니고요. 지돈 쓰겠다는 건 우리가 안 말린다. 완전 칭찬해줘야죠. 자, 내려주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들의 7자 토크 이제 한 분씩 선정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들의 그 말솜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시작부터 센데. 그렇지, 국민을 개돼지로. 너가 가라 북한. 이거는 8자예요, 근데. 자, 우리 거지 아니야. 많이 묻다 아이가. 너거들 돈 좀 풀어. 네 돈이면 주겠냐? 네 돈 주면 받는다. 무식이 뽕짝이군. 저수지 돈 퍼내라. 자, 그 다음에요. 저수지에 있는 돈. Don't cry Korea. 예, Don't cry 아르헨티나. 예, 그걸 패러디했죠. Don't cry Korea. 예, 된장인가 똥인가. 무지 뻔뻔한 놈들. 너도 나도 범죄자. 생쇼가 풍년이네. 송영길도 안 한다. 송영길도 안 한다. 걔도 너보다 낫다. 그래요.
자, 영치금 넣어줄게. 영치금 넣어줄게. 예. 이쯤 할까요? 먼저 하시죠. 자, 이게 지금 약간 1, 2위가 치열한데요. 예. 아니, 두 분 할 거니까 한 분씩. 예, 그 중에서 저는 네 돈 주면 받는다로 하겠습니다. 네 돈 주면 받는다. 네. 예, 그 문자 여러분이 보내셨는데 맨 먼저 보내신 분한테 드려야 되겠어요. 네 돈 주면 받는다. 금숙님 같습니다. 네 돈 주면 받는다. 예, 금숙님이죠? 예. 금숙님, 예, 당첨되셨습니다. 또. 네, 저는 영치금 넣어줄게. 영치금 넣어줄게. 50만원, 25만원 주면 받아놨다가 나중에 영치금 넣어준다고? 킵했다가. 킵했다가. 수수료는 떼고요. 수수료 떼고. 네. 자, 영치금은 30만원씩 밖에는 못 넣어줘요. 한 번에. 예. 자, 영치금 넣어줄게를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올리셨는지. 상선약수님. 네, 상선약수님. 영치금 넣어줄게.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요.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게 오늘 어제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참 깜짝 놀랐는데 저 한편으로는 조금은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속이 시원했다. 예. 저는 그런 표현도 쓸 줄 알아야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게 예. 서로 누군가 욕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누군가 명예훼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사실은 정치인이 그 정도로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표현이 갖고 어떤 분이 오늘 품격론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신사의 품격을 논하는 것보다 보수의 품격을 그거에서 논하는 거는 듣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요? 보수는 싸울 줄도 모르는 병신인가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럼 뭘 갖고 사실은 보수는 가치를 추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수의 품격이 뭔지를 얘기를 하고 나서 품격이 벗어난다 얘기를 해야 되지. 품격 얘기한 게 유승민이에요? 네네네. 네. 배신자가 그 입으로 품격을 얘기해? 그래서, 이거 최소한 그래도 품격이 뭔지는 정의를 하고, 그쵸. 그게 품격에 해당된다, 아닌다라는 걸 논할 수 있게끔 얘기해야 되지. 품격이 안 맞아. 체면 떨어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옛날 양반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점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 이제 드디어 정치인으로서 큰 발을 한 걸음 크게 내딛었고 법률가로서의 그런 옷을 벗어 던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게 참 사실 이것도 막말이라고 또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다시 정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가치로 이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마음에 툭 튀어나온 건데 전 참 그런 점을 볼 때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동안 이제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이 막말이라고 했던 이런 말들도 진심과 이게 겉으로 튀어나온 표현이 좀 다를 때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본인이 그동안 이제 또 이런 장해찬, 도태우 이런 막말이다 하면서 여기서 가했던 그런 단호한 이런 대처. 그러면서도 본인이 또 이렇게 가끔씩은 이렇게 또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를 또 한번 인정을 해보고 이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네. 이렇게 자기 방어 기제가 많이 설치가 돼요. 네. 저는 지식인 축에도 못 듭니다만 그래도 박사를 따니까. 아니, 박사가 지식인이 아니시면. 아니, 저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학문 학원 제가 거기는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근데 하여튼 저 같은 사람도 방어 기제가 자꾸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순간에 이렇게 머리에서 경고음이 울리거든요. 네네. 네. 제가 정말 막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경고음이 울리면은 제가 그냥 방송을 말 안 해요. 네. 말을 안 하고. 네.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정치인들도 다 그렇죠. 네네. 정치인들도 대부분의 경우 다 지식인들이니까. 네네. 지성인들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방어 기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있는데, 때로는 그거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오히려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변화다. 큰 변화의 포인트로 어제 보여준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위대한 정치인들은 그거를 유머로 승화시켜 버리는데 순간적인 그 오랜 공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무슨 말씀 자료 준비하는 비서실에서 개그 유머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랜 경험 속에서 그거를 유머로 승화시켜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한테 그런 어떤 성숙한 또는 노련한 이런 거가 아니라 진짜 개같이 보이면 개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배포와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못할 말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사실 그렇게 욕하는 분 술집 가서 지금 번화가 가서 술자리 가보십시오. 네. 다 멍멍 이런 거 찾는 얘기만 다 하고 계세요. 이런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런 얘기만 다 하고 계시지. 거기서 지금 뭐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사실 정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같이 하는 사람이를 얘기하면 사실 개들한테 좀 미안해. 개는 착하죠. 개가 어때서? 그렇죠. 개만도 못한 것들이지. 네, 그렇죠. 개는 사실은 범죄는 안 합니다. 그럼 거짓말도 안 해.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요. 네. 그럴 뿐이고 사실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한동훈 위원장한테 개같이라는 단어보다는 개만도 못한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애견인들을 생각하더라도 맞지 않냐. 네네네. 네. 일단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했던 개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님께 축하드리고 그야말로 그것이 이제 보수의 용기다. 보수로서의 정치가로서의 어떤 표현에 대한 진심을 담아서 이제 뭔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포문이 열렸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선거전이 막 시작되면서 그동안 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또 이른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에 좀 이제 삐걱삐걱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지금 해소되고 지금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동훈이 세종시로 국회 완전 이전하겠다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바로 그걸 받아가지고 네네. 국회 이전은 대통령실에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대통령실이 제2 대통령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세종시에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데 속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화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네. 주거니 받거니.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대통령과 함께 가는 집권당이라고 하는 그 범여권의 그 어떤 이 흐름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그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만나고 요청을 해서 또 화답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참 그래요.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는 모르겠지만 또 이종섭 이제 대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면직안을 제거하는 이런 이제 속보가 났었는데요. 참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받건의를 했는데 주건의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제는 좀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도 조금은 이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가 하나는 또 나와주면 어떨까? 저 이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2인 삼각을 사실은 처음부터 짜고서 치는 사람은 잘 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그다음에 조국, 박은정 비례대표 1번 전 검사 이렇게 해서 보면 사실은 단짝처럼 이미 2인 삼각 오랫동안 맞춰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정치가로서의 한동훈은 사실은 2인 삼각을 떼어온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순수한 마음만 갖고 사실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됐던 것이지 그 이상의 내용들을 복잡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간의 속마음을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면서 파이팅이 넘치게끔 다시 되니까 실제로 2인 삼각이 이제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총선의 진두지휘를 맡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화답하는 형태가 아마 계속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고 대통령이 먼저 움직여서 어떤 스탠스를 취한다고 하면 자칫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스탠스가 될 수도 있어서 아마 계속 그런 모양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흐르는 기류는 주거니 박건희의 아주 화합된 2인 3각의 구도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알겠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이재명이와 종북 주사파들이 이제 그동안 그 숨겨왔던 이제 그 마각을 진짜 드러냅니다. 뭐냐면 매일 메시지를 그 당 후보들한테 전하는데 이제 어제 나온 메시지가 그거예요. 윤석열을 공격하라. 김건희를 공격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심판선거로 이번 총선을 가져가겠다고 몇 달 전, 거의 1년 전부터 계획하고 기획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다 염두에 두고서 김건희 여사 함정 파가지고 몰카 공작도 하고 다 그랬던 거잖아요. 또 도이치모터스 그 특검도 뻔히 그 거부권 행사할 거 알면서도 딱 시점 맞춰서 패스트 트랙 태워갖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이게 모든 그 이 계획과 공작이 이번 총선을 윤석열 심판 선거로 만들겠다. 그 윤석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겠다. 이거거든. 근데 이게 다 무산됐어요, 사실은. 네네. 다 무산됐고 오히려 정권 심판이 아니라 의회 독재 심판이다. 운동권 심판이다. 막 이렇게 해서 막 공수의 주도권이 막 넘어오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자들이 마침내 1년 이상 준비해온 윤석열 심판 선거론, 윤석열 심판이라는 이 선거 구도를 이제 들고 나왔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선거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말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동훈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오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오자 토크 가겠습니다. 자, 지금 마침내 이 더불어민주당 이 문재인, 이재명 조국 세력,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이 1년 전부터 이 준비해 오던 윤석열 심판 선거론을 들고 나왔어요. 이걸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라고 보고 김건희 여사 공격을 일제히 시작해라.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플래카드가 전부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통일당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 슬로건을 플래카드로 걸었었어요. 지금은 근데 그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직 대통령을 지키자, 뭐 대통령을 사수하자, 대통령을 수호하자, 뭐 이런 거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놓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자 토크 드립니다. 자, 한동훈은 국민의힘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주문하신다면 5글자로 뭐라고 주문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자 토크입니다, 여러분. 오자 토크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랑 한동훈 위원장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라. 예. 예. 국민의힘에 주문하셔도 되고, 네. 한동훈 위원장한테 주문하셔도 됩니다. 예. 이거 너무 어려운 거를 갑자기 주셔서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예. 이건 제가 먼저. 머리 하얘져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예. 자, 예. 저는 조금은. 네. 좀 읍참, 예. 김경률. 조금은 그 수위가 셀 수 있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 좀 의견을 주셔서. 그래요. 그거를 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요, 이제 선거 직전에. 네. 이제 내부 결집이 필요하고, 그 결집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부가 이제 분열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네. 네. 오늘 그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이제 또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 국민의 지지율 떨어진 이유가 네. 대통령실을 자꾸 기다리다가 지지율이 뭐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참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막 분노가 나오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이제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부가 이제 모이고 힘을 이제 집약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이전에 읍참 마속이라는 게 이제 제갈량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믿고 맡기는 측근, 가장 네. 절친한 친구의 동생인 마속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함으로써 좀 이제 내부 결집을 확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참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금은 물론 당연히 시간이 너무나도 늦었지만 참 이렇게라도 강하게 저희가 실제로 뭐 비대위를 자르라는 말까지는 못하겠는데 좀 공개적으로라도 좀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마지막까지 내부 결집을 확 끌어안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뭐 100석 미만 이런 얘기는 저는 내부 결집만 제대로 돼도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와서 이제 중도에게 또 이렇게 뭐 표심으로 손을 내미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지지자들이 더 함께 모여서 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이슈가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우리 이성훈 변호사는 섰다 지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내 썼어. 예. 느낌표까지 포함해서. 네. 자, 들어주세요. 네. 집중. 네. 집중이 안 되는데요. 본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집중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해보면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옆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목소리 내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목소리를 하나로 집중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의 집중을 썼고요. 네.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에 대한 답이 될지라도 반복적으로 그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걸 계속적으로 확인해주고 반복해주는 그런 집중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당 내용과 관련돼서 서로 간에 다른 목소리, 해석이 분분하게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 가장 나쁜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을 노려서 균열을 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중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머리가 아니에요. 네. 자, 이제 두 분이 한 분씩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들의 오자 토크 같이 보겠습니다. 정수기 호출. 그래서 시작부터 예,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정수기 호출. 예. 휘둘리면 끝. 휘둘리면 끝. 자, 이거 한참 내려가 있네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뭐 이렇게 많이 하셨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자, 됐어요. 휘둘리면 끝. 네. 갱률 치워라. 자통당 함께. 윤통 지키자. 그다음에 법카자 호출. 예. 의심하지 마. 공격이 최상. 함께 손잡자. 예. 이재명 때려. 총 반격하라. 28 답이다. 28 답이다. 28은 뭔지 아세요? 28이요? 예, 28 청춘 28. 지역은 2번, 비례는 8번. 예, 자유통일당 8번입니다. 예, 28 답이다. 우파 합쳐라. 겸손해라. 느낌. 집토끼 지켜. 개신당 무시. 개신당은 뭔지 아시죠? 네. 알 것 같네요. 예, 이거는 설명 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같이 패야지. 킹윤 체제로. 뭉쳐야 산다. 자, 더 세게 나가. 자,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총질은 그만. 남 탓하지 마. 민생만 부각. 자, 선택하셨나요? 예. 자, 어느 분, 저부터 할까요? 네, 선물 주실 분. 네, 저는 휘둘리면 끝.
휘둘리면 끝. 네. 휘둘리면 끝. 네. 예, 아까 있었어요. 휘둘리면 끝. 자, 어느 분이셨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휘둘리면 끝. 요 위에 있었는데. 그리고요, 또 한 분은요? 저는 공격이 최선이라고 공격이 최선. 생각하고요. 네, 공격이 최선. 지금 네. 공격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예.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싸울 것이 아니라 지금 공격할 거리가 넘치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목소리를 보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휘둘리면 끝은 김애란님입니다. 휘둘리면 끝, 김애란님. 그 다음에, 공격이 최선이라고 그랬죠. 예. 예, 공격이 최선은 그 밑에 계셨는데, 공격이 최상, 망부성님, 공격이 최상, 망부성님. 자, 이렇게 두 분, 저희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끝날 시간이 됐네요. 마무리 한 말씀씩 들을까요? 자, 우리 송기호 대표님. 네. 참,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양문석 막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사실 저도 최근에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다가 이 대출 문의를 했는데 대학생 딸이 11억 대출 받은 예, 거. 그렇죠. 근데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소득 활동이 있고 세금도 이렇게 잘 내고 있어서 좀 이제 자신감을 갖고 문의를 했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대출이 불가능하대요. 왜? 1원도 못 주겠대요. 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4대 보험이 없고 그리고 뭐 이런 직장 생활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나 방송한다. 열심히 돈 벌고 있다. 그래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대출이라는 게 대학생이나 이렇게 뭐 20대 30대 청년은 대출을 못 받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네. 뭐 20대에 한 번도 돈 벌어본 적 없는 네. 대학생이 11억을 받았어요. 뭐 사업자 대출을 또 받았더라고요. 예, 사업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참 이게 또 한 번의 이런 부모백 뭐 아버지가 뭐 방통위원 뭐 이런 걸 이렇게 뭐 내세워서 받지 않고서야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런 점에서 방통위원은 차관급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다른 뭐 이 세대별로 지금 뭐 이렇게 표심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있지만 2030 청년들은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린 걸로 지금 이게 보여지거든요. 아직도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 그 방황하는 청년들한테 정말로 이런 양분석. 네. 근데 그 대출받은 시점이 문재인 정권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차관급이라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 편 종북 주사파라서 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아까 뭐 그 무자격자들이 수없이 많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갭 투자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갖다 바친. 예. 내부적으로 어떤 뭐 그런 게 있지 않고서야 이거 불가능하다. 이건 제가 예. 직접 대출을 신청해본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그런 그럼 점에서 어떡하냐 근데 대출 하나도 못 받으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박사님께라도 좀 연락을 드려야 되나 하려다가 끝나고 저랑 따로. 근데 지금은 잘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목소리 내주셔야 된다. 아이고 다행히 해결을 하셨대네. 예, 이세훈 변호사님. 네,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되고 나니까 사실은 그 파이팅 넘치는 목소리가 얼마큼 솔직하게 다가오느냐. 네. 이 문제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저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재명, 조국, 송영길 이런 분들 사실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네. 이선적이고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반대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말을 했을 때 그 말과 관련돼서 그 뒤에 속셈이나 숨김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찍어놓고 나서 나중에 내가 저놈을 믿은 게 병신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나중에 큰 후회를 가져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의 말이 믿을 수 있는 것을 말로서 평가하지 마시고 행동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자라고 서로 주변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런 선거운동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댓글창에 뭐 24냐 28이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냐면 이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도 분들은 무조건 투표장에 가면 2번부터 찍어놓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당연히 4번을 찍어야지. 웬 8번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 국민의힘에 실망했어. 나 안 나갈래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분들한테는 투표장에 가도록 만드는 동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유통일당이 그 동기부여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국민의힘은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가려고 했는데 자유통일당 그래도 광화문 태극기 애국세력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유일하게 지금 나서는 세력이니까 내가 자유통일당은 찍으러 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유통일당은 어차피 지역에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8번만 달랑 찍고 집에 가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간 김에 미어도 다시 한번 네. 하고 지역 2번 찍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거는 통상적으로 지역구부터 생각하고 비례를 찍는 거지만 지금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일각에서는 이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차라리 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을 투표장에 가게 만드는데 자유통일당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고마워하면 돼요. 자유통일당 찍으러 갔는데 지역구 2번 안 찍고 오지는 않을 거거든. 네. 문제는 아예 안 가는 게 문제지. 그렇죠. 핵심이 투표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자유통일당의 존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고마워해야 된다고.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혁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저쪽이 막 네.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너무 쫄리면 안 되니까 우군보다는 아군이 더 중요하다 이러고 있지만 이재명이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재명이 때문에 투표장 못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조혁당 때문에 가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조혁당 찍으면은 지역구는 그렇죠. 이재명당 찍겠지. 그렇죠. 이렇게 역으로 오는 효과들을 지금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요. 1+1 효과. 그렇지. 네. 그 우리 자유우파 입장에서도 똑같이 자유통일당의 존재가 국민의힘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네. 투표장에 갈 이유를 주는 거거든. 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자유통일당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게 마치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전략적으로 사랑하셔야지. 그렇네요. 1+1으로 하면 확실히 더 좋은데.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투표는 다 전략 투표입니다. 전략 투표예요. 다들 생각들이 빤해요. 대한민국 국민 누가 고성국이보다 그 머리 안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고성국이 생각하는 만큼 다 생각하신다니까? 우리 유권자들께서. 그래서 이 자유통일당의 존재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고마워해야 된다. 그걸 겉으로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속으로 그래 자유통일당 찍기 위해서라도 투표장 나왔다가 2번 찍어주면 우리가 고맙지. 이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예. 이번에 짜증나서 안 나가겠다. 많으시잖아요. 하는 분들한테 제가 예. 좀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좀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런 방법은 또 의미가 있네요. 또. 그러니까요. 예. 당장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프레카드 대건 유일한 정당이라니까요. 자유통일당이. 비례를 보수 정당을 찍기 위해서 예. 나가시는 거는 저는 그 선택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통당의 이제 4번에 김학성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헌법 교수님이세요. 예. 이제 예전부터 유명했던 그런 헌법 관련된 책을 내서 제가 공부할 때부터 봤던 분인데, 그분이 출마를 비례대표로 했다는 걸 보고서 굉장히 좀 깊은 흥미를 그래요. 느꼈습니다. 네. 아니 제가 국민의힘을 찍지 말라고 얘기한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왜 국민의힘을 찍지 말라 그래요? 당연히 찍어야지. 당연히 찍어야지. 어딜 찍어? 네. 2번을 찍어야지. 지역구. 네. 지금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이 아니에요. 비례를 내지도 않았어요. 국민의힘이 만든 비례정당은 4번이에요. 4번. 네,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제 그 당원들 있잖아요. 당연히 그분들은 2번 찍기 위해서 나가시는데 2번 찍고 난 다음에 4번 찍으시면 돼. 그렇죠. 그런데 2번 꼴 보기 싫다. 나 우파인데 나 진짜 광화문에서
매일 나가서 싸웠는데 내 진짜 국민의힘 꼴 보기 싫어. 어떻게 도태우를 잘라, 장해찬을 잘라 이런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아예 안 나갈 건데 자유통일당 때문에 나가신다니까. 네, 네. 그럼 나간 김에 2번 안 찍겠냐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상당히 원래 3% 넘어야 되잖아요. 네. 근접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수치들 아닙니까? 다. 네. 그런 점이라서 저는 그래서 네. 여러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자유통일당 8번 찍자는 분들을 뭐라고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2번 찍지 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은 다 비례만 8번 찍으면 돼. 당연히 지역은 2번 찍어야 돼라고 말씀하신다니까?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자유통일당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민의힘 당원들은 2번 찍고 4번 찍어야지 당연히. 다만 8번 찍겠다는 다른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8번 찍기 위해서 가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좋은 일 해준다니까 2번 찍어줌으로써. 네네. 그리고 국민의 미래에 4번 찍는 것과 자유통일당 8번 찍는 건 서로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은 조국이 당한테나 민주연합, 이 종북주사파, 이 간첩들한테 갈 표를 한 석이라도 더 가지고 오는 거야. 그렇죠. 이건 절대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라고요. 국민의 미래와 자유통일당 그리고 자유민주당은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서로 박수 쳐주자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나 2번 4번 찍을 거야 하고 막 가면 박수 쳐주자는 거야. 또 어떤 분이 나 2번은 좀 그랬지만 내가 하여튼 8번 찍으러 가는데 가는 김에 2번도 찍어줄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그 한 표 때문에 이길 텐데. 네. 왜 그걸 비난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자, 이런 식으로 248로 갑시다. 그리고 248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33번이라도 기억하세요. 33 좋은 숫자잖아. 자유민주당. 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승우 법성TV의 이승우 대표 그리고 젊은 시각의 송기호 대표와 함께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